안녕하세요. 휴대전화 박물관입니다. 오늘은 저번 편에 이어서 갤럭시 탭 S6 라이트 덱스나 아니면은 다른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갤럭시 태블릿의 꽃 중 하나가 멀티 윈도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하나는 요 어디 있지? 요 보안 폴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요거 셋업을 안 해놨는데, 요거 셋업을 하면은 이제 뭐 갤러리나 동영상 뭐 그런 아니면은 음악 같은 데서 이런 거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다, 뭐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7개 9개 앱이라고 합시다. 그럼 더보기 가서 이제 보안 폴더 공간으로 이동을 시켜버리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은 갤러리에 왔을 때 요 그림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보안 폴더로 들어가야지만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두 개 따로 하는 것도 좋은 기능이고, 또 하나는 요 키즈 홈 모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 키즈 홈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레이아웃이 되어 있고, 여기서 아이보 설정 가면은 제 비밀번호 입력을 하면은 여기 갈 수 있는데, 여기서 시간을 제한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거를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본다거나, 그리고 뭐 그림 같은 거를 뭐를 그렸는지 여기서 본다거나, 그리고 앱을 어떤 거를 액세스 할 수 있게 한다거나 뭐 그런 설정도 가능하고, 그리고 음악이나 미디어 같은 거를 어떤 거를 여기서 볼 수 있게 할지, 그리고 오른쪽으로 밀어 콘텐츠 더보기, 요거 같은 경우는 삼성 프리랑은 다르게 그냥 앱들이 이런 식으로 뜨는데, 요거를 다운받겠다 그러면은 이제 할 수도 있고, 요거는 기본으로 주는 앱인데, 기본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바로가기 버튼만 있고 바로가기 눌러서 아까처럼 다운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뭐 몇 개를 좀 보자면은,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뭐 네이버는 제가 추가를 한 건데 이렇게 네이버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뭐 코로나19 이거 한번 봐야지 하면 허용되지 않는 웹사이트 이렇게 나와버리는데, 이게 요 설정에서 요 URL을 허용을 해줄 거를 그걸 권한을 줘야 되더라고요. 권한을 안 주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황금방패처럼 차단을 해버리는 걸 볼 수가 있고, 아트 스튜디오 가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도 이렇게 그리는데, 이게 리얼한 게 요 붓은 몇 번 그리다 보면은 물감이 다 떨어져서 없어지는 거를 볼 수 있죠. 요런 디테일 좋다고 생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없어지기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을 하면은 무한정 쓸 수 있겠죠. 뭐 어쨌든 이런 기능도 있고, 매직 보이스라고 해서 음성 면조기 같은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휴대전화 박물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요거를 안녕하세요, 휴대전화 박물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듣는 거나, 아니면 안녕하세요. 휴대전화 박물관입니다. 뭐 이런 식. 안녕하세요. 휴대전화 박물관입니다. 뭐 이런. 안녕하세요. 휴대전화 박물관입니다. 뭐 이런 식. 뭐 이런 식으로 꽤 재밌는 그런 음성 면조기 기능도 있고, 이렇게 게임 같은 이런 앱들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보면은 뭐 이렇게 해서 뭐 집도 뭐 바꿔줄 수도 있고 뭐 합니다. 집을 바꾸면은 여기 가가지고 이제 인터랙션을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색깔도 바꿔주고. 너무 시끄럽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조만한 뭐 양치하는 것부터 뭐 별의별 거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림 그리는 것도 이런 식으로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요 스티커도 있어서 스티커도 이렇게 아이들 창의력 높아지는 뭐 그런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뮤직밴드 해가지고 제가 아까 음악을 하나 공유를 했는데, 그게 요 삼성의 오버 더 호라이즌, 저작권 안 걸리겠죠? 뭐 요거를 들으면서 이제 아이들이 뭐 이런 거 놀 수가 있다는 거예요. 탬버린도 한번 흔들어주고, 바꿔서 뭐 개소리도 내고 기차 소리 내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재밌습니다. 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요 키즈 홈은 제가 봤을 때 약 한 8세 미만 자녀를 가지고 있다면은 요 키즈 모드가 있어도 나쁠 거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나가려고 하면은 또 메인 비밀번호를 물어보죠. 근데 한 가지 웃긴 게 요 크롱크롱 요 모험 요 앱은 키즈 모드 밖에서도 보이는 여기 버그인지 원래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고, 뭐 그 다음 삼성 태블릿의 꽃은 덱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덱스가 없는 거는 갤럭시 태블릿으로서 가치가 거의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인데, 그 이유가 덱스가 갤럭시 S5 때 액세서리로 데스크톱 환경을 만들어주는 모드인데 탭 S4부터는 태블릿 자체에서 실행이 됩니다. 삼성이 원래 탭 S2부터는 전용 키보드 케이스에 터치패드를 달았다가 S3부터 포고핀 방식으로 바뀌면서 없어졌는데 다시 탭 S6부터 부활을 했죠. 덕분에 덱스의 활용성이 더욱 커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요 탭 S6 라이트는 전용 키보드 케이스가 없고 포고핀도 없기 때문에 OTG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블루투스 키보드를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선 사용을 하면은 이제 이게 작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키보드, 블루투스 키보드 또는 블루투스 마우스도 같이 연결한다거나, 저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 마우스가 없어서 OTG로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요. 이렇게 연결하면은 요거 자체가 하나의 PC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 마우스 포인트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인터넷을 한다거나 이렇게 여기서 뭐 이렇게 인터넷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요 한컴 오피스를 바로 실행을 해가지고 여기서 문서도 작성이 가능하겠죠. 한글 문서가. 그래서 뭐 새 문서 해서 한글 문서를 여기서 뭐 작성을 한다거나, 뭐 기본적인 단축키는 윈도우 단축키랑 비슷해가지고 윈도우 단축키에 익숙하신 분들은 빨리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요 자세한 거는 제가 요 위에 링크 걸어 드릴게요. 그게 원UI 2.5 기준이긴 하지만 아마 기본적인 거는 달라진 게 없을 겁니다. 덱스를 종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요 삼성 카메라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카메라에 가면은 기본적으로 두 배 디지털 줌 요 버튼이 이렇게 있고, 여기 장면별 최적 촬영 옵션도 켜져 있습니다. 뭐 사진 모드를 보면은 그래도 S라인이라고 여기 보면은 AR 두들이 있고, 요 AR 두들 및 자세한 카메라 설정은 위에 카드 올려 드릴게요. 그리고 뭐 프로, 파노라마, 음식, 하이퍼랩스까지 있고, 요 프로 모드는 당연히 요 깡통 옵션으로 이렇게 보면은 아이소, 화이트 밸런스, 그리고 노출 정도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뭐 셔터 스피드나 수동 초점 기능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얼굴, 인물 사진 모드 같은 경우는 사람 얼굴이 인식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 설정을 가도 딱히 특별한 기능은 없습니다. 뭐 해상도 조절도 안 되고, 일단 요 사진으로 가서 설정에 가면은 뭐 다른 해상도 조절 같은 경우 없고, 뭐 장면별 최적 촬영해서 문서를 스캔하면은 바로 한다거나, QR코드 바로 스캔해서 인터넷 접속이나 뭐 그런 거 한다거나, 촬영 버튼 길게 눌렀을 때 뭐 셀피, 고율 동영상, 손떨림 보정, 그리고 자동 HDR, 안내선, 위치 태그, 뭐 그런 기본적인 설정만 들어 있습니다. 요 카메라 퀄리티를 보면은 태블릿 치고는 꽤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 HDR 기능은 아까 보셨다시피 자동 HDR 기능은 있지만 사진은 밝은 곳에서 찍으면은 어둡게 가져가는 편이어서 수동으로 밝게 해야 되는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접사 같은 경우도 문제없이 꽤 근거리에서 촬영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샘플은 제가 여기 카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파노라마도 기대 이상으로는 잘 찍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잘 찍히고 합성도 꽤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제가 요거 촬영을 나갈 때 작은 가방에 넣고 다녔는데 요거 하나를 들고 다니기엔 좀 무리가 되겠죠. 요 가방인데 요게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4인치도 그래도 어느 정도 휴대는 가능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요 사진까지 봤으니까 이제 요 스피커 퀄리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 도비 애트모스는 켜놨고 자동으로 해놨고, 이렇게 들어보면은 대충 요 정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피커 같은 경우는 저는 꽤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고, 요게 또 좋은 게 이런 식으로 굴락에 가면은 현재 플레이 중인 음악 앱 자체의 볼륨도 따로 조절도 가능하고, 여기 여러 개의 음악도 동시에 조절도 가능하겠죠. 요거는 사운드 어시스턴트 어플을 설치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노래뿐만 아니라 영상도 같이 보는 뭐 그렇게 사용도 가능합니다. 뭐 요거랑 가격이 한 2배 정도 차이 나지만 아이패드 에어 사랑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확실히 스피커는 쿼드 스피커 탑재한 탭 S7이 제일 좋고, 제가 듣기로는. 그러고 그 다음이 아이패드 에어 4, 그 다음이 요건데, 뭐 그래도 요거 자체로만으로도 스피커는 저는 꽤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배터리를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요거 배터리 보호를 위해서 보면 요 배터리 보호 돼 있고, 최대 85% 충전 한도를 85%로 설정을 해가지고 요 배터리를 더 오래 사용한다는 뭐 그런 아이디어죠. 그래서 요거를 켜놨을 때 완충까지 15W 충전기로 충전하면은 2시간 20분 정도 걸렸고, 만약에 요 배터리 보호 옵션을 꺼놓고 100% 풀로 충전한다고 하면 대략 2시간 4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화면 켜짐 기준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했고, 요 85% 제한을 풀면은 대략 8시간 15분에서 10시간 정도까지는 화면 켜짐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 정도면은 배터리는 훌륭한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탭 S7 플러스 같은 경우는 펜을 사용하는 여부에 따라서 자동으로 요 왁콤 디지타이저를 끄고 켜는 그런 옵션이 있는데, 해당 모델은 그런 기능이 물리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아서 자동으로 끄거나 켤 수 없는 그런 거는 이해는 하지만, 여기 노티바에서 적어도 펜 사용 안 한 모드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옵션을 줘가지고 펜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요 디지타이저를 꺼서 배터리를 좀 더 아끼는 그런 옵션을 넣어줄 수도 있는데, 옵션 자체를 빼버린 거는 아쉽습니다. 왜냐면은 옵션이 없어서 못 쓰는 것보다 있어도 안 쓰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 원 UI에서 저는 요 원 UI가 정말 만족스러운 UI인데, 요 태블릿에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요 원래 삼성 태블릿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정 같은 데를 가면은 가로 모드나 세로 모드나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 분할이 돼가지고 여기서 요 설정을 보다가 뭐 바로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아예 완전히 그런 거를 빼버리고 여기서 완전 스마트폰을 늘려놓은 그런 설정으로 바뀐 거는 많이 아쉽습니다. 요 세로 모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가로 모드에서는 자동으로 변환이 돼가지고 두 개로 나눠주는 거는 당연히 그건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요 메시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잘 나눠져 있고 한데 왜 설정만 그 기능을 빼놨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45만원에 요 기기에 요 펜도 같이 딸려오는 요거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려고 할 때 제가 개봉기에서도 몇 번 아쉽다고 얘기를 한 게, 엑시노스 9611의 4GB는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램 때문에 리프레시가 자주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성능이 너무 딸려가지고 못 써먹겠다 뭐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없다고 해서
2년, 3년, 그리고 뭐 5년 후에도 문제가 없이 잘 작동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성능이 높아서 좋아서 나쁠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므로 소비자 입장에서 이 성능이었으면은 출고가 기준 35만원 정도, 그리고 아니면은 가격을 애초에 좀 더 한 5만원 정도 더 올려서 뭐 램을 6기가, 그리고 아니면은 좀 더 좋은 성능 스냅드래곤이나 아니면 다른 상위 엑시노스를 사용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제가 봤을 땐 요거 한 30만원 초에 구입을 한다면 최고의 필기 머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요 S펜 번역기라던가 아니면은 스마트 클립, 제가 매우 좋아하는 기능인데, 여기는 설정 안 해놨네요. 제가 그 스마트 클립 같은 경우도 정말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스마트 클립 같은 경우는 제가 요거 썸네일 편집할 때도 매우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라 그런 기능이 없는 기기를 사용할 때는 불편했기 때문에 요것 기본적인 태블릿 자체에서는 30만원 초반이면은 괜찮게 쓸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갤럭시 탭 S7 FE랑 이게 말이 많은데 요거랑 그거랑 완전 다른 모델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S7 FE 같은 경우는 대화면 저렴한 태블릿, 그리고 요거는 10인치 저렴한 태블릿, 그렇게 완전 다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랑 그거랑 직접적인 경쟁 상대라고는 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뭐 어쨌든 10인치대 필기 머신으로는 30만원 초반이면은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도 요 탭 S6 라이트 리뷰를 간단하게 마치고, 다음에는 요거 게이밍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요 게이밍에서 제가 느낀 게 벤치마크 점수가 다가 아니라는 거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확인해보고 싶은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